네,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던 단박 인터뷰. 오늘은 임용민 전남 보성군의회 의장을 만나서 보성군의회의 주요 활동과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 말 전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사만여 보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CNB 시청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성 군의회 의장 임용민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가 상승, 고금리,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 여러분께서도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지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새롭고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보성군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성군에도 다양한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주요 현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보성군이 직면한 주요 현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분야는 줄어드는 농촌 인구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비단 우리 보성군만의 문제는 아닐 텐데요.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추세라면 2050년쯤 299개 시군구 중에 보성군을 포함한 107개 정도가 사라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정부도 이에 맞춰 지방 소멸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대응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 보성군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귀농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 확보 지원, 네. 또 영농 정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또 보성군, 보성군 의회 함께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책으로 가시화시켜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은 현재 보성군 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제9대 보성군 의회 주요 의장 활동에 대해 그렇다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은 지방의회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뜻깊은 한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었고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권한이 한층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토대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권한에 책임이 따르듯이 민주주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우리 보성군 의회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 네. 또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생각뿐맛이라는 공부방을 모임에서 결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 보성군이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 등 국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각 품앗이를 통해 보성군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의원 대표 발의, 또 5분 자유 발언, 집행부 주요 업무 검토 등 의회 운영에 대한 주요 정책들이 이 시간에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대변자 노릇 또한 톡톡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지역 언론으로부터 보성군 의회 5분 발언에 대해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죠. 예, 네. 이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참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5분 자유 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군정 시책 등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네. 언론 보도 또한 자유롭지만 책임감 있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으뜸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난 보성군의회 293회 임시회에서 우리 보성군의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과 우리 보리 수확철마다 발생하는 보리집 소각 문제에 대한 네.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신 바와 같이 5분 발언이 아무 말 대잔치로 전락이 되었고 네. 또 5분 보성 군우의 5분 자유 발언 말썽, 또 잘못된 정보 퍼뜨리고 혼란 가중, 또한 현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라는 내용으로 작정하고 우리 의회를 비판을 네. 했는데요. 아마도 지방자치 역사상 5분 자유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는 처음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왜 편파성 기사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 또한 비판 기사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또 5분 자유 발언 내용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2번, 3번 점검을 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비판받을 내용은 없었거든요. 언론의 비판이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또 해당 의원에게 반론권의 기회는 주었는지, 네. 또 보도 내용이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3인성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사명감을 띠고 진실을 전달을 해야 될 언론에서 진실과 의도를 왜곡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꼭 신문 윤리 강령 등의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의 반론권을 충분히 묻고 네. 진실만을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 보성군 집행부와 의회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보성 군민 행복입니다. 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인디안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보성 군의회는 군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네. 보성 군민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고 달리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처럼 협력하며 힘을 합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최근에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농어촌공사 수수료율 개선 촉구 성명서를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언론도 접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 지역구 김승남 국회의원님과 우리 전라남 도당 신정훈 국회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 발의하신 양곡관리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잖아요. 네.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농민 생존권 인식과 식량 주권 1호인 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네.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들의 시름이 전국에서 터져나오는 이 시국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수료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달 우리 보성군의 김철우 군수님의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웅치면의 이장단 협회장님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건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사를 짓는데 불필요한 방문 절차, 네. 또 수수료가 너무 많아 농사를 어떻게 지겠냐고 정말 울분을 토하셨는데 실제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영농 비용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는데요. 네. 이에 제가 직접 발표한 내용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기관 방문입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네. 또 우리 보성 군 행정도 공공기관이고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도 공공기관입니다.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농어촌공사에 방문해서 필지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어촌공사에 등록을 합니다. 네. 또 그리고 또다시 읍면사무소로 가서 농어촌공사에 등록한 내용을 재등록해서 농지원부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 들러서 필지별 등록을 해야만 네. 이렇게 직불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번거로운 공공기관 방문을 시스템
통합만 일원화하더라도 다방면으로 득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 농업인들도 이 절차를 밟고 나면 정말 화가 치밀어올 지경인데 시골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며칠을 걸쳐서 세 곳을 방문하는 복잡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농림식품부는 공공기관 시스템 일원화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으로 중간에서 매년 5%나 되는 고금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한 번 가서 10년을 계약을 해도 수수료는 매년 5%를 내야 합니다. 또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임대인, 즉 부모의 유산을 상속 및 증여를 받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업인에게 수령을 하고 있으니까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따지고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인에게 수수료를 전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사는 최초 계약서를 대행하여 작성한 것 이외에 네. 분쟁 발생 시 별도의 보증 또는 중재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내 해마다 시중 금리를 상회하는 5%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보성군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연세가 들어서 농사짓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임대를 이렇게 많이 내놓거든요. 이런 농민에게도 매년 5%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네.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 이에 농민들과 농민단체에서는 농지법 제6조 1항에 경자 유전의 원칙을 정해놓고도 이 항을 다시 보면 비농업인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면서 네. 법을 만든 것도 정부요. 또 법을 위배한 것도 정부라면서 수수료를 정부가 내든지 수수료를 폐지를 하든지 하라는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셋째로 사용대 위탁 수수료를 1건당 정액제 1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네. 농지 조건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 사촌 간의 계약, 임대차 계약을 말하는데요. 직불금은 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으로 차등을 둡니다. 네. 또 면적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주는 것은 아끼면서 받는 것은 일률적으로 부과한다면서 이 또한 원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경영회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농민의 농지를 매입을 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매년 1%의 이자를 임차료로 이렇게 지불하고 농사를 네. 짓습니다. 또 7년이 지나면 최장 10년 후에 농가가 다시 논을 환매를 해갈 수가 있는데요. 환매 요구가 있을 시 환매이자 연 3%, 네. 또 10년간 30%의 이자를 일시불로 내놓고 농지를 환매를 해야 하는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10년간 40%의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공사에서는 환매 시 감정 평가를 하는데 감정 금액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 오직 농민만을 위한 공공기관이 되어야 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남기는 장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이 원성 또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네. 이에 우리 보성군 농민단체장님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들었고 또 지난 2월 15일 전남 의장단 협의회를 거쳐 현재 전국 의장단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4월 중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된 후에는 전국 농민단체 및 농민들의 서명 운동을 통해서 국회로 전달할 예정이며 이는 수수료 개선 문제를 가시화시켜 꼭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본이며 천하의 으뜸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네. 우리 보성군 의회는 앞으로도 농민 편에 서서 일할 것이며 농민들께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끝으로 제9대 보성군 의회 의장으로서 다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늦었지만
부족한 저를 이 선에 당선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 9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중심 의정실현, 일하는 의회, 도약하는 보성,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구성해 주신 제9대 보성군의회 슬로건입니다. 보성군의회는 국민들 바로 옆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국민중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입니다. 한층 더 도약하는 보성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의회에 방문하셔 차도 한잔 하시면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제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CNB 방송사 관계자 및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보성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제11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가 보성 녹차밭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전 세계가 보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녹차의 향기 그윽한 보성으로 놀러 오셔서 보성의 맛과 멋과 행복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